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은 1차식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N이 뭐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얘는 우리가 1차 함수에서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1차 함수에서 n에다가 1, x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x가 1일 때 3이고 x가 2일 때 5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한 번만 더 쓸까? 자, x가 3일 때 7이고 이렇게 되는 이런 y 값들을 나열해 놓은 거. 이걸 보고 우리는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함수의 y 값들입니다. 1차 함수의 y 값들. 그러니까 얘는 결국 1차 함수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1차 함수와 비슷한 개념을 갖는다. 그러니까 1차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나오면은 그게 아무래도 등차수열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등차수열의 이 n 자리에는 자연수들이 들어가는 거고 함수는 그냥 아무 숫자 넣어도 되는 거다. 그럼 그 정도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등차수열의 합을 이야기하는데 등차수열의 합을 뭐 S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 이렇게 2차식으로 표현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R이 0일 때와 R이 0이 아닐 때 두 가지가 있었는데, R이 0일 때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등차수열 첫 번째 항부터 짝이 깔끔하게 맞는 그런 등차수열에 대한 이야기였고, 상수항이 붙어 있으면 첫 번째 항에 상수항이 영향을 줘서 첫 번째 항을 오류로 만들어 놓은 거고, 두 번째부터 깔끔하게 등차수열을 만족한다. 그래서 우리는 상수항이 붙어 있다면 첫 번째 항은 오류로 나타났기 때문에 A1을 AN에서 구할 수는 없고 A1을 S1에서 찾아야 한다 라고 약속을 했었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일단 AN을 구하는 공식은 이거였다 라는 거였죠. 자, 그리고 우리가 AN이 예를 들어서 2n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A의 2n 아니면 뭐 A의 뭐 3n 마이너스 2 이런 것들이 뭐 나타나더라도 이런 수열을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건데, AN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3, 5, 7, 9, 11, 14 이렇게 되어 있으면 A의 2n을 쭉 나열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를 나열할 때는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첫 번째 항, 2를 집어넣었을 때가 두 번째, 항상 n에다가 1, 2, 3을 집어넣는 그게 항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 A2, 두 번째 항이 A4, 세 번째 항이 A6, 네 번째 항이 A8, 이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A6 이렇게 이야기하면 AN에서는 A6이 여섯 번째 항인데 A의 2N에서는 A6은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6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숫자를 보고 얘는 무조건 여섯 번째 항이야 라고 단정 짓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수열에서 얘가 존재하는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2 같은 경우에는 5, A4 같은 경우에는 9, A6은 14 이 패턴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공차가 4, 초항이 5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우리는 A의 2n에 대한 일반항은 뭐니? 라고 이야기하면 4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썼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일반항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었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이 n의 개수는 항상 공차였죠. 그죠? 그래서 공차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상수를 초항을 이용해서 찾아준다. 이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2n을 숫자로 나열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깔끔한데 여기에서 얘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n 자리에 2n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n 대신에 2n을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AN을 기준으로 A의 2n을 만들어 주려면 n 자리에다 2n만 집어넣으면 얘가 깔끔하게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숫자를 나열해서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A의 3n-2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이 자리도 항상 무조건 AN, BN 이렇게 해서 N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이 들어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의 3n-2가 뭐니? 라고 이야기하면 2의 3n-2의 플러스 1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A의 3n-2는 6n-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실제로 n이 1일 때 A1 여기서 말하는 3 맞고 n이 2일 때 A4 여기서 말하는 9랑 같은 거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네 번째 항으로 쓰이고 있지만 여기서는 A4가 두 번째 항으로 쓰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괜찮다 이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SN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2차식이니까 예를 들어 SN이 3n제곱 마이너스 50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이 합을 조금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SN이 존재하면 AN을 쓸 수가 있고 AN은 이 공식에 의하면 6n-3 52 이렇게 해서 6n-55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합이 최소가 되고 싶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합이 최소가 되고 싶다. 숫자를 쭉 나열해보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9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43 이 패턴으로 쭉 진행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6n-55가 0보다 커지는 게 몇 번째부터냐면 이게 9점 얼마지? 그래서 10번째 항부터 양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9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지. 이게 9번째 항. 괜찮습니까? 그럼 10번째 항은 양수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S1은 A1이랑 같다 그랬죠? 요겁니다. 그럼 S2는 얘네 둘 더하는 거지. 당연히 S1, S2보다 크겠죠. 더해지는 숫자가 양수랑 숫자가 커지는 건데 더해지는 숫자가 음수랑 숫자가 작아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S1보다는 S2도 작고 S3가 S2보다도 또 작겠죠. 이걸 쭉 반복하는 거야. 이걸 쭉 반복하다가 A9까지 더한 S9도 음수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또 작아졌지. 그런데 A10까지 더하는 S10은 오히려 S9보다 크다. 양수가 더해졌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최소가 되지 않냐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합이 최소가 되려면은 음수를 최대한 많이 더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대로 문제를 풀려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S에는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SN이 Y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N이 X 역할을 하는 거지. 괜찮습니까? 문자 Y가 그냥 SN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을 그릴 건데 여기를 SN 이렇게 쓰고 여기를 N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때 우리는 최소값 여기서 가져가는 걸 알고 있고 이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추계방정식을 이야기하면 된다 이거죠. 추계방정식은 두근의 합의 절반. 됐습니까? 두근의 합은 3분의 50이에요. 이거의 반이니까 2분의 1 곱해서 3분의 26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여기는 3분의 26이야. 자, n에다가 3분의 26을 대입하면 제일 작은 게 맞아요. 그런데 3분의 26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우리는 n자리에 자연수 넣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괜찮습니까? 그래서 3분의 26을 기준으로 제일 가까운 자연수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3분의 26에서 멀어지면 멀어지면 숫자가 커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3분의 26에서 제일 가까운 숫자가 9인 거지. 8은 얘보다 조금 더 멀잖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9를 대입했을 때가 제일 작은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냥 여기다가 9를 대입하면 합을 바로 구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음수를 최대한 많이 더하려면 9번째 항까지 더해야 되는구나를 확인을 해서 합을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2차 함수로 받아들인 다음에 2차 함수의 추계방정식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괜찮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최소를 물어봤다면 최대도 물어볼 수 있겠지. 똑같은 패턴이니까.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있었죠. 등차 합공식. 그러니까 2분의 n a 플러스 an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분의 n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깔끔하게 그냥 내가 어떤 방식으로 풀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잘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문제 내가 131쪽까지 설명했었나? 131쪽 설명 다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표 문제. 그래서 유형 8번을 설명했어요? 기억이 안 나네. 오케이. 자, 그럼 유형 8번 같은 거를 조금 이제 자세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자, 등차 수열에서 일정한 패턴으로 수열을 만들면 항상 등차 수열이 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AN이라는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BN이라는 등차 수열이 있어요. 얘네들을 더하거나 빼도 등차 수열이에요.
알겠죠? 자, AN이라는 수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때 내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빼내는 거니까 일정한 규칙을 빼내가지고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야지 라고 한다면 얘도 등차 수열이에요. 알겠죠? 아니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더해가지고 숫자를 짝짝짝 이렇게 나열해도 얘도 등차 수열이에요. 아니면 세 개를 더한 다음에 한 두 개 띄우고 그 다음에 한 두 개 띄우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진행시켜도 등차 수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용하면은 문제가 조금 쉬워진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S12, 12고 S22, 25다. 그러면 S30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S10이라는 거는 A1부터 A10까지 더한 거였다. S20이라는 건 A1부터 A20까지 더하는 거다. 요런 거에 의하면 일정하게 더해서 묶어주면 수열된다며.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A1부터 A10까지 더한 거 하나, A11부터 A20까지 더한 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10이고 얘가 15면 되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 거죠. A1부터 A10까지가 10이라고 했고 A11부터 A20까지는 15라 그랬으니까 A21부터 A30까지는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10개씩 이쁘게 묶어서 합을 해놓은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 패턴도 등차 수열일 거기 때문에 5씩 커져갖고 여기는 20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S30은 A1부터 A30까지 다 더해야 되잖아. 이거를. 그래서 여기가 45가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제 문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항상 규칙적이게 문제가 나오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푸느냐? 자, 여기 S10이라는 거는 요 공식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2분의 10의 2a 플러스 9d 얘가 10이고 2분의 S20 같은 경우에는 20의 2a 플러스 19d가 25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니네가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은 여기 식을 이쁘게 정리하는데 만약에 니네가 식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이렇게 약분하지 마세요. 알겠죠? 왜냐하면 밑에도 똑같은 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2a가 그대로 살아있어야지 연립방정식 하기가 좋아. 알겠죠?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건 약분하지 말고 밖에 있는 것만 약분을 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약분. 얘네들 약분. 자, 여기도 얘네들 약분. 여기 약분. 여기 뭐 10으로 그냥 나누자. 2분의. 자, 그래서 2a 플러스 9d가 2고 그 다음에 2a 플러스 19d가
뭐 2분의 5일 테니까 얘네들 연립방정식 해가지고 A랑 D 찾으면 되는 거지. 괜찮죠? A랑 D 찾은 다음에 S30 구하라 그러면 또 이걸로 공식 만들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숫자가 일부러 더럽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 문제를 막 만들다 보니까 초항과 공차가 숫자가 안 이쁘게 나오는 거지만 이제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그래도 꽤 괜찮게 문제를 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규칙적이면 이렇게 하는 게 무조건 편해요. 알겠죠? 규칙적이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식을 연립방정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필수 예제, 대표 문제, 여기 유형 8번 같은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할만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유형 7번 왜 안 켜져? 유형 7번에서 모양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야? 공식을 잘 보면 초항과 공차에 관한 이야기, 항의 개수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만 나와 있지 그 중간에 어떤 식으로 된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 9, 12, 15, 18, 21 이렇게 더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공식을 보면 아시겠지만 양 끝값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공식을 써라 그러면 2분의 6에 6 플러스 21 이렇게만 쓰면 그냥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등차 수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원래 구했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뒤집어서 더했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위아래를 더해보니까 27이 반복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 말은 이제 이것들은 안 궁금하다. 숫자의 흐름은 안 궁금하다. 등차 수열의 합에서는. 흐름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거랑 제일 끝에 있는 건 얼마인데 이것만 알면 사실 합을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유형 7번 같은 경우에는 초항이랑 끝항을 알죠? 2랑 74라고. 그래서 우리가 초항과 끝항을 가지고 항의 횟수가 n 플러스 2개라는 걸 알고 있다면 식을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그냥 등차합니다. 이 안에 A1이 뭔지 A2가 뭔지 이런 거 안 궁금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이거 좀 더 설명을 하고 니네 또 문제 푸는 시간 줄게요. 자, 유형 9번 문제 보세요.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20이고 공차가 4래요. 나는 합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 이겁니다. 니네가 이걸 보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면 4에 마이너스 26 이렇게 구할 거거든. 괜찮습니까? n에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0이고 n의 개수가 공차라 그랬으니까 n에다가 6을 집어넣었을 때까지가 음수고 7을 집어넣으면 양수예요. 그럼 내가 합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합이 최소가 되려면 음수를 최대한 많이 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하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하면 되겠구나. 공차는 4고 첫째 항은 마이너스 20이니까 2분의 6에 마이너스 44 5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SN을 만들어서 식을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2분의 n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4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4 잠깐만 하나가 더 계속 오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고 나면 우리가 이 식을 전개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4n제곱 마이너스 48n 괜찮습니까?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지? 이거 전개하면 분자 괜찮아요? 자, 그래서 2로 나누면 24 이렇게 될 거.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는 아래로 물러오고 축의 방정식이 6이지. 괜찮나요? 그래서 6일 때가 최소다. 이렇게. 여기가 이쁘게 자연수면은 그냥 자연수면 쓰면 되는 거고. 아까 전에 설명했었던 것처럼 분수가 나오면은 거기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를 찾는 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6일 때가 최소구나 해서 6 대입하면은 최소값이 나온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괜찮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여기. 자, 이거는 조금 써볼까? 니네가. 먼저 두 자리 자연수 중에 6으로 나누었을 때 5가 남는 숫자. 몇 개만 숫자 써보세요. 그래가지고 합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해봐.
자, 이런 거죠. 6으로 나누었을 때 5가 남는다는 건 6으로 나누기에 1 부족한 숫자라는 뜻이에요. 6의 배수보다 1 작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11, 17, 6으로 나누었을 때 17, 그 다음에 6, 4, 23, 29, 요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초항이 11이고 공차가 6인 그런 숫자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항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두 자리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6n 플러스 5가 100보다는 좀 작고 싶죠. 그래서 넘어가고 6n은 95보다 작을 거다. n은 6분의 95보다 작을 거다. 15점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까지 계산해야 되는 15개의 항을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의 개수가 15개래. n값, 초항, 공차 이걸로 이제 우리가 합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의 개수가 15개면 15를 집어넣었을 때 끝항이 나오기도 하잖아. 끝항은 95.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도 괜찮고 아니면 이것들로 식을 만들어도 괜찮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써먹어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자, 연속하는 30개의 자연수의 합이 645라 그랬죠. 우리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일 앞에 있는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A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1씩 커지겠지? 이렇게 짜라라라.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거는 이거일 거예요. 그죠? 29만큼 차이 나겠지? 1부터 30까지 차이 나는 건 29.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씩 차이. 연속하는 자연수니까. 자, 그래서 30개의 합을 645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식을 세우면은 이렇게 식을 세워도 괜찮고 괜찮습니까? 아니면 니네가 연속하는 거니까 공차가 1이네 라고 해서 초항, 공차, 항의 개수 30개 이걸로 식을 세워도 괜찮고 괜찮습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도 괜찮다. 그래서 초항과 공차와 항의 개수로 식을 세우면 2a 플러스 29의 1 이렇게 되는 거라서 똑같은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괜찮습니까? 다음은 자, 요 문제들에서 내가 뭐 이야기했었냐면은 상수항이 분야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SN이 이렇게 생겼는데 A 7을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일반항 AN을 구한 다음에 7을 대입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요거를 우리가 요런 식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S7이라는 건 A1부터 A7까지 합이고 S6이라는 건 A1부터 A6까지 합이니까 빼면은 7만 하나 딱 남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식을 만들 수도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는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AN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그냥 식이 만들어지고 첫 번째 항부터 깔끔하게 된다 라는 거고요. 만약에 SN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다면 AN은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7이지만 여기에서 A1을 말할 때는 꼭 8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여기에서는 A1은 5죠. 여기서 보면 여기다 1 대입하는 거나 여기서 1 대입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괜찮죠?
S1이랑 A1이 같다. S1이랑 A1이 같은 상태라면은 그냥 A1을 그냥 AN에다가 1대입해서 찾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처럼 S1은 8이고 A1이 5라면 여기에서 구해지는 얘는 오류가 나타나서 쓸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S1을 A1처럼 써먹기로 약속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문제가 왜 A1 더하기 A4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걸 꼭 써주거든. 그래서 이 문제에서 A1 더하기 A4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다가 1 대입해가지고 5 더하기 4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오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데 상수항이 하나 붙은 것만으로도 여기다가 1 대입해서 8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으면 여기 상수항을 하나 붙여주면 됩니다. 라는 거죠. 괜찮죠?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문제들 중에 조금 중요한 문제들 몇 개만 같이 좀 해보고 문제 푸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29번 문제를 좀 볼게요. 29번 문제는 조금 외워도 괜찮으니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식을 만든 다음에 식을 척척척척 해서 그래서 답은 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식의 진행이 척척척척 해서 답이 딱 나오면 깔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문제가 많지는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식을 하나를 딱 써가지고 깔끔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렇게 식이 진행이 되고 여기서도 식이 진행이 돼서 얘네들은 이렇고 얘네들은 이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얘네들을 합쳐서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죠.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N이 3n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어 있는데 A1의 절대값 더하기 A2의 절대값 더하기 A10의 절대값.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숫자의 흐름을 잘 보시면 1을 집어넣었을 때 음수죠. 2, 3, 4 계속 음수예요. 5를 집어넣었을 때 양수고. 그러면은 음수일 때 음수를 그대로 쓰지 않잖아. 절대값이 붙으면. 그래서 숫자가 그냥 바뀌어요.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 집어넣었을 때랑 5, 6, 7, 8, 9, 10 집어넣었을 때랑 숫자의 배열이 깔끔하게 하나의 등차 수열로 표현되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됐나요? 해봅시다. A에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1인데 절대값 때문에 11이 되고 2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8인데 절대값 때문에 8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것 때문에 마이너스 5인데 5가 되고 마이너스 2인데 2가 되고 그 다음에 5를 집어넣으면 1이 되고 4가 되고 7이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해되나요? 절대값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바뀐다. 절대값이 없었으면 그냥 하나의 등차수열이었겠지. 근데 절대값 때문에 여기까지 모양이 틀어져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숫자를 써놓고 나서 AN이라는 저 식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AN이라는 저 식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식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AN은 버리고 깔끔하게 이렇게 식을 보니까 여기만 일단 이렇게 더해볼까? 라는 거죠. 자, 보세요. 중요한 건 등차 수열의 합은 일반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등차 수열의 합은 일반항이 필요 없어. 초항, 공차, 항의 개수 이것만 알면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4개만 보면 이거 등차 수열 맞잖아. 일반항 구하라고 하면 니네 일반항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일반항 구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겁니다. 초항 알고, 공차 알고,
항의 개수 알면 그냥 얘네 합공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항의 개수 4개. 초항 11. 그 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3.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AN이라는 애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게 괜찮아야 돼. 문제를 풀 때 요거 아무런 의미 없다. 괜찮습니까?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더하기. 따로 더해서 한 번 더 더하면 되는 거잖아. 다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 여기를 보면 어때요? 초항이 1이고 공차가 3처럼 보이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항의 개수는 6개. 그래서 2분의 6에 2 플러스 5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 된다는 거죠. 저기서 말하는 AN이 어떻게 생겼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합을 계산할 때는 일반항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초항과 공차와 항의 개수만 알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식이 다른데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식이 있나? 없단 말이죠.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이런 등차수열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면 그냥 따로따로 끊어가지고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잘 기억을 해주세요. 푸는 스타일을 외워 놓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뭐를 좀 해볼까? 좀 어려울 만한 여기 있네. 자, 41번 문제 같은 거 보세요. 자, 41번 문제 먼저 한번 해볼래? 41번. 생각보다 안 어려워, 생각보다. 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수열의 본질인데 우리가 수열을 공부하는 이유는 숫자를 나열시켜 놓고 그것에 대한 규칙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열 문제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학생들은 왜 그러냐면 어떤 식으로 주어진다기보다 상황을 주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상황을 내가 직접 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하라고 라고 이제 계속 애매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이 말이죠. 근데 수열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내가 해야 되는 행동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시키는 대로 상황을 만들어서 해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짝수 번째를 모두 지워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지워나가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 남아있는 것들 중에 또 짝수 번째를 지워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우고 나서 보니까 숫자가 배열되고 이 배열되는 숫자의 패턴이 존재하더라. 괜찮습니까? 초항은 100이고 공차가 4인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는 일반항 AN이 4n 플러스 96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나는 이게 100에서부터 200까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4n 플러스 96이 200보다 작거나 같고 싶다. 200까지라고 했으니까 200도 포함시켜야 되겠지. 자, 그래서 얘로 넘어가면은 4n이 104, n은 26개. 아, 그러니까 총 26개의 항이 여기서 존재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n에다가 26을 집어넣으면 딱 200이 되나 보다. 그치?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숫자를 더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겠지. 2분의 n 대신에 26 쓰고, 초항 공차를 이용해도 되지만 초항과 끝항을 이용해도 되죠. 끝항은 200이니까. 그래서 100 플러스 20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문제들에 원하는 거는 패턴을 네가 직접 만들어서 판단해라 라는 거 해서 43번 문제도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걸 보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또 시키는 대로 식을 쭉 나열해 봐야 된다. 그래서 A를 먼저 나열을 쭉 해보는 겁니다. 요걸 반복할 거고, B는 6, 11, 16, 21, 26 이렇게 반복을 하겠지. 자, 그래서 A 교집합이니까 A랑 B랑 겹치는 걸 찾는 건데, 일단 11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나오는 11을 찾는 방법이 없어. 진짜로 숫자를 써서 찾아야 돼. 알겠죠? 11을 찾고 나서부터는 괜찮아. 왜냐하면 여기서는 30 커질 거야. 30 커진다는 건 3의 배수만큼 늘어난다는 소리겠죠? 밑에 거는 50 커질 거야. 5의 배수만큼 숫자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이 26이라는 숫자는 3과 5의 공배수만큼 커지면은 같은 숫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15만큼 숫자가 커져서 26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는 41, 이 패턴으로 진행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반항은 필요 없죠. 초항, 공차, 항의 개수 이걸 이용하면은
합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43번 같은 문제도 왜 이 문제가 상이냐면 이런 식으로 직접 내가 써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이 행동이 생각보다 잘 안 되거든. 뭔가 실기 있을 것 같고 한 방에 뭔가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사람들이 잘 안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겁니다. 다음 여기 뒤에 47번 문제. 얘도 이제 외워줘야 돼요. 자,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이 x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그냥 x라고 합시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x,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라는 좌표가 될 거고 이 점의 좌표는 x, x의 제곱이 될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 세로 길이는 x의 제곱, 세로 길이를 l이라고 할까? 세로 길이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서 x의 제곱을 뺀 거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l이라는 거는 ax 플러스 b라는 1차식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됐죠? 이 두 함수의 세로 길이 차이가 1차 함수야. 괜찮죠? 그 말은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함수가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 어떤 함수가 x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l은 얼마냐? 두 직선 사이의 세로 길이 차이가 얼마냐?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세로 길이 차이. 얘랑 거의 같은 느낌이니까. 자, 그러니까 x가 1일 때는 얼마만큼 차이 나요? 3만큼 차이 나요. x가 2일 때는 얼마만큼 차이 나요? 5만큼 차이 나요.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an이 2n 플러스 1일 때 n이 1일 때 a1 얼마야? 3 n이 2일 때 a2 얼마야? 5 똑같은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내가 x 값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세로 길이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과 이해됐나요? 내가 일반항 an이라는 게 존재해서 1, 2, 3, 4 집어넣어서 a1, a2 계산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니네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함수인데 1차식인데 그러면 등차수열과 관련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 보세요. 10개의 선분을 내가 그어줄 거다. 일정한 간격으로 세로선을 그어서 10개를 그었는데 가장 짧은 게 1이고 가장 긴 게 5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그 10개의 길이를 다 찾아가지고 그걸 더하는 거다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등차 수열이겠는데 저거? 라는 걸 느끼라는 이 소리예요. 등차 수열이겠는데? 라는 게 느껴진다면 등차 수열의 합은 그 중간 가정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등차 수열의 합은 각각의 항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물어보질 않는다. 초항, 공차, 항의 개수를 알거나 초항, 끝항, 항의 개수를 알거나 그럼 우리는 그냥 합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초항과 끝항을 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선분의 길이는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합은 쉽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세로 길이를 직접 구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 중에 니네 낚으려고 일부러 구할 수 있도록 식을 만들어주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면 니네가 그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렇게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등차합은 그냥 바로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버린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할만하거든요. 나머지는 할만하고 139쪽까지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거 질문을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시작!